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 오늘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오늘 낙폭이 꽤 깊습니다. 꼭 뭐 크게 폭락으로 급락으로 가서 우리가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체감이 더욱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카카오는 오늘 마이너스 1.89% 하락했고요. 오늘 네이버는 마이너스 2.43%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이 느끼는 우리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우리 시장이 물론 오늘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약 강보 0.12%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좀 안 좋았고 코스피는 그래도 시장 흐름으로서는 뭐 나쁘진 않았다. 대체로 뭐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며칠 사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자, 우리 금감원에서 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 카카오 쪽, 특히 카카오페이 쪽에서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서 바닥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바닥 정도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서 전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정말 한숨 나올 수밖에 없죠. 더워서 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피로감 느끼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라도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좀 시킬 수 있는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감, 희망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반대입니다. 너무 차갑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빠져 내려가는 것은 우리 정부 측에서 만들고 있는 악재죠. 악재를 우리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이 부분들이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F를 구성했죠.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제로 실제로 이제 내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14일 내일 세미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19일 날 네이버 측을 본사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뭐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뭐 문제 제기, 뭐 함께 대응 방안을 뭐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실제로 뭐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가서 뭐 하겠습니까? 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압력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쪽,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다음이 되겠죠. 다음 포털 사이트. 우리 저 네이버는 네이버가 되겠고요. 이쪽 사이트들이 너무 좌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 측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길들이게 나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일단은 들어서자마자 일단은 언론사를 휘어잡았죠. 그리고 방송사까지 최근에 이제 장악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바로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포털사로도 이제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네이버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로 이제 그 지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에 대한 그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많죠. 절반 이상을 네이버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도 보게 되고요. 이 다음은 이제 그 다음 4위입니다. 4위로 내려앉았어요. 실제로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네이버가 아무래도 점유율이 좀 높죠. 그래서 네이버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역시나 뭐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네이버가 훨씬 더 이렇게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카카오에서 오늘 나온 악재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 포털사들을 휘어잡으려면 결국은 칼을 빼들고 여기저기 들쑤셔야 되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그 공권력을 막 휘두르느냐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감하게 조사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법이 뭐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잘 해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또 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왜냐면 이거 금감원에서 갑자기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조사해서 오늘 아침에 오후에 갑자기 막 이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미 이런 부분들을 뒷조사하고 다 캐내고 조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때마침 이런 것들을 악재로 터트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요 언론사들이 어떻게 해요? 퍼날르면서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띄우는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조사해가지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해놓고 시기적으로 때마침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죠? 공교롭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그 해왔던 행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좀 스마트하게 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문제냐라고 일단 보면요, 고객 정보를 이제 그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했다라는 건데 고객 동의 절차가 없었다라고 이제 금감원은 요걸 이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금감원 입장에서 그거예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법 위반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신용정보법을 이제 근거로 들어요. 요 근거법을 통해서 위반은 없다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정보법 제17조입니다. 일부 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했는데 제17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1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탁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히 이거를 뭐 다시 이제 고객 동의 절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카카오페이 입장이고, 금감원은 아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실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이 하락하는 것은 뭐 누구한테 해명할 거냐, 뭐 누구한테 따지고 물을 거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쵸, 주가는 주가대로 막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졌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 그닥 우리 카카오 네이버를 길들이기용으로 뭐
반협박용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혐의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주가 떨어진 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떠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은 주식들이 이렇게 저기 상장돼 있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이 아주 큰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언론과의 싸움들 또는 주요 금융 당국이라든가 이런 싸움들은 항상 빈번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체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이런 조사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네이버를 직접 본사를 방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를 막 엄청나게 막 위협을 줘서 막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압박을 좀 줘서 길들이게 하겠다라는 것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하락에 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19일 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뭐 정부 측의 입장이라든가 뭐 또는 네이버 측의 입장이라든가 뭐 양측의 입장들이 있겠죠. 어떤 논의가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좀 공개적으로 잘 나와서 19일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단기적으로 좀 내용들이 좀 소멸될 수 있는 악재들이 좀 소멸될 수 있는 시기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그 이후에도 만약에 뭐 우리 정부 측에서 또는 뭐 금감원 측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 포털 사이트를 뭐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계속적으로 막 감행하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지체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아래 단에서 놀면서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네, 왜냐면 계속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19일 정도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이후에 그 나중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별반 의미 없는 내용으로 나와주면 카카오 네이버가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좀 약간 장기적으로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카카오 네이버는 주가 지수와 상대적으로 힘을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19일 이후에 어떤 내용들 어떤 그 논의 과정들이 좀 나왔는지 우리가 그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예. 그 이후에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흐름들을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 포털사로서 대형 포털사인 우리 네이버 길들이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 금감원이 역시나 또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카카오 또는 네이버 측으로도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질지는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볼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기 31,000원을 제가 지금 새롭게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새롭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는 여기 전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먼저 보세요. 시간적으로 일단은 다소 다음 주 19일이라고 하는 그 이후가 시간이 좀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카카오가 그냥 버티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 하락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저점 갱신이 우리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14만 원 가격을 좀 더 새롭게 그어놨습니다. 자, 이 가격은요. 연간 차트에서 우리가 10년선 차트 그리고 앞에서 지지력을 확보했었던 17만 6,500원대 가격 정도 수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기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봐왔었던 자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까지도 잘 올라왔었죠. 앞서서 여기 잘 올라왔었어요. 잘 올라왔었는데 느닷없이 미국 증시 폭락과 함께 또 국내 우리 정부 측에서 이렇게 포털사들을 좀 뒤흔들면서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요. 연간 차트에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10년선을 이렇게 뚜렷하게 뚫어놓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20년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14만원 가격 수준입니다. 네이버는 14만원입니다. 20년선입니다. 20년선. 카카오는 20년선이 어디가 될까요? 3만 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3만 1,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뭐 무조건 여기 3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뭐 14만원까지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카오나 네이버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 변동성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부 측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들, 또 카카오 네이버의 어떤 또 반대적으로 또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기사화되고 뉴스화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의 바닥 잡는 과정들을 또 제가 잘 확인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결과적으로는 네이버가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죄송해요. 카카오가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됐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매도 신호가 좀 확정이 됐고요. 네이버는 앞에서 매도 신호가 확정된 이후에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계속 안 들어오고 이렇게 주가가 결국은 더 빠졌죠. 더 빠져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매도 신호가 앞에서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신호가 유지 중에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확정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카카오 네이버에 다소 부정적이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기사나 언론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악재들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불편한 내용들밖에 없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19일 이후에 좀 바닥 잡는 그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화살표 매매 신호들을 타점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바닥 잡는 과정들을 또 제가 꾸준하게 영상 의견들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힘든 과정입니다. 주주분들 많이 힘들 텐데 시간이 약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시간이 약입니다. 우리 저기 그 뜨거운 한 여름도 이제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절정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뭐 8월 말 또 9월 달로 가면 어느덧 또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고 또 밤에 또 어느덧 또 열대야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듯이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많이 빠져내려올 거냐,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잘 잡아줄 거냐인데,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방 영역을 조금 더 열어놨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격들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하로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충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안에서 바닥이 잘 나와주길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